알겠습니다. 110쪽 피시면 되겠고 학교 다 나오셨죠? 이제 학교 발표 다 하셨죠? 나는 12명인데 학교가 7개의 기적을 봤고요. 지금 현재 학교가 7개. 아닌 게 어디예요? 그치, 12개 아닌 게 어디야. 그나마 다행인 건 인화여고가 많다는 거죠. 인화여고가 그나마 제일 많다는 게 나한테는 다행이지. 난 설마 남학생들이 다 하나씩 찢어질 줄 몰랐지. 남학생이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다 달라? 4명이. 나는 저렇게 될 줄 몰랐죠. 그나마 여학생들이 학교가 같아서 다행이지. 어쨌든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110쪽의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답을 유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는 그냥 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수월하냐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그거야.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해를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거 하기 싫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하기 싫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더니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근과 계수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했듯이.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거랑 좀 연결돼서 풀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라서 이 친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은 잘 들어야 돼요. 딱 듣고 아 하면 끝이야. 여긴 진짜 딱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듣고 하면 돼요. 그냥 오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얘기하려면 너네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배워본 적이 있냐면 복소수라는 단어 내에서 나는 여기 내에서 갑자기 어떤 친구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이런 친구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켤레복소수라는 친구부터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봐주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켤레복소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복소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더해서 만들어진 친구를 가지고 봤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에서 누구의 부호를 바꾼 게 켤레복소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켤레복소수는 누구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허수 부분. 허수 부분, 즉 i가 붙어있는 친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켤레복소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얘기해주는 게 하나의 짝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괜찮아요? 그때 얘가 왜 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 짝이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어디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더 원초적인 얘기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친구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면은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친구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좀 봐줬을 때 그럼 일단 켤레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사실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냐면 i에 붙어있는 친구, 즉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i라는 것 자체가 루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루트를 안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안 가지고. i의 정의가 루트 마이너스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루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로 씌워졌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게 켤레의 의미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켤레 근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호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타내는 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주고 보면 됩니다. 애기치 기준아, 벌써부터 따뜻해. 꺼 이거.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화력이 좋아요, 하여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잠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거 딱 한 번에 딱 설명하고 끝낼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생각해봐. 켤레라는 말은 루트의 부호를 바꾼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야. 그러면 나는 이걸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니네가 흔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친구 있지. 나는 여기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절대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중3 때 이미 배우지. 맞나요?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아주 절대적인 공식. 그게 바로 우리 네 글자로 얘기해봐. 그게 바로 무슨 공식? 그치, 근의 공식.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 식을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근의 공식 그냥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근의 공식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몇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뭐가 되었고 마이너스 B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는 게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뿔마예요? 뿔마를 붙여준 다음에 거기에 루트 빡 들어가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뭐 루트 안에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내가 그냥 K라고 하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뜯어봤을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바로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건데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있는 요 X라는 것 자체가 여기 X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모 이런 꼴인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세모에 루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 앞에는 무조건 뭐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루트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풀마잖아. 그럼 풀마라는 건 얘가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세모를 뭐 한 것도 되고 뭐 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더한 거랑 얘네 둘 루트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는 루트 세모를 뺀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I, 즉 다시 하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부호를 바꾼 게 켤레 관계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현재 보니까 루트의 부호만 바뀌어져 있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켤레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있었죠. 그래서 얘도 현재 켤레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 저게 바로 켤레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켤레근이라는 건 근은 근이야. 2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해 준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켤레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의 부호가 반대가 된 관계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다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했대. 이게 답니다. 이게 저 내용을 다 설명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근 하나를 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의 마이너스로 바꿔놓은 거, 즉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의 부호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근이 될 수가 있대. 이렇게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그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로 문제로 볼까요? 5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5번 문제로 바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다 뭐로 풀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음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거 다음에 있는 거는 빡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상준아? 벌써부터 감상 모드 가면 안 돼요. 펜 딱 들고 자, 펜 딱 들고 자세 불편하게 잡고 칠판에 집중하시면서 보면 되겠고 내가 이거 풀 때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뭐 흥함이야. 돌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또 이제 또 난리를 쳐줘야 되나?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민원 들어왔어요. 시끄럽대요. 여기 옆에서 들어왔어요. 시끄럽대요. 아니 내가 월요일날 갑자기 뭐 효과음 하나 넣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빵 터진 거야. 무슨 효과음을 넣으셨길래? 기억이 안 나요. 월요일날 워낙 약반 것처럼 수업을 해가지고 별의별 효과음을 다 넣었는데 오늘은 약 안 빠졌어요? 오늘은 월요일은 내가 너네 수업하기 전에 밥을 먹었고요. 오늘은 내가 앞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요. 헝그리 정신으로 수업할 거라서 자 여기 보세요. 헝그리 정신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밥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 할 건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 뭐냐면 내가 설명해 줄 땐 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풀어보세요 할 때 다시 풀어보세요. 그때 칠판을 최대한 보지 말고 어쨌든 니네가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 표현 어느 정도 바꿔놓은 것도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나는 여기 1번부터 볼 건데, 자, 여기 문제, 이렇게 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진짜 양반 것 같다. 아직 이거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입문이에요. 월요일날부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입문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저기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줬죠. 여기 동그라미 칠건 한 근입니다. 동그라미만 같이 쳐봐. 한 근을 줬습니다. 한 해를 줬다 이거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해가 지금 하나 봤더니 보여요? 2 마이너스 루트 얼마라고? 2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의 해를.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빡 느낌이 와야 돼. 왜? 이 친구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루트의 부호가 서로 바뀌어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관계 아니면 안 되는 관계야? 되는 관계. 그게 켤레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꼴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준 거는 안녕 하고 하나를 더 준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한테 준 또 다른 근은 2랑 루트 2를 뭐해 준 것도 또 다른 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 더해준 거. 그치. 그래서 이걸 하나 보자마자 또 다른 근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켤레근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딱 썼어. 그럼 다시 봐. 이 문제는 근을 하나 준 거야? 2개 준 거야? 2개. 2개 준 거지. 그럼 근 2개를 때려놓고 각 문자, 각 자리, 각 개수의 숫자를 찾아달라는 게 끝난 거야. 그럼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내내 연습을 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답이 금방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직접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대입하면 짜증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 전개하고 하고 자빠졌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걸 전개하고 자빠졌으면은 팔 아파. 더 찍을까?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 있지? 이런 상태가 될 테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걸 우리가 하지 말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번 바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첫 번째, 나는 이제부터 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라고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에 나는 지금부터 두 근이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2였고 또 다른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였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어차피 두 근의 뭐랑 두 근의 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끝이야. 더하기랑 빼기? 더하기랑 빼기는 아쉽지만 아닙니다. 그치? 곱하기랑 더하기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나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도 있어 볼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두 근의 합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두 근의 모두 구해봐도 상관이 없냐면 곱을 구해도 상관이 없겠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실제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해. 얼마야? 얘네들을 더하면 실제 얼마가 되고요? 4. 그치? 얘들 더하면 4가 되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한다는 건 얘네들을 실제로 곱한다는 거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다. 즉 우리는 2의 제곱이었던 4에서 뒤에 거 제곱 2를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곱은 2가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렇게 잡아준 게 두 근의 합이 우리 근계관에서 바로 얘기해봐.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그치? 2차분의 1차.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4가 마이너스 2차의 개수가 1이고 1차의 개수가 a였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4가 됐다. 오? 그럼 a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a가 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됐고요? 그렇지. a는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그럼 2차분의 상수. 그럼 2차의 개수 1분의 상수항 뭐를 올려주면 되는 거라서? B. 그러니까 2는 얼마가 됐다? B. 그치. 그러면 B는 2예요. 끝. 이렇게 된 겁니다. 답 나왔잖아. A, B 찾으라니까.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4, B는 2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두 근이 좋아졌을 때 걔네들의 합과 곱을 구하는데 그걸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문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거 안 들었다면. 그래서 앞에 게 연습이 잘 안 됐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1번은 끝. 바로 2번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잘 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핫팩 빼. 핫팩 빼. 아주 그냥 혼자.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그냥 혼자 따뜻하게 쓰려고. 자, 그럼 기준이. 이 문장은 와자자자자자자자 읽었어. 문장 와양양양 읽었어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근을 찾아봅시다. 상준이 뭐야? 여기 하나의 근이 1-2i래. 그럼 또 다른 근은요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또 다른 근이 1 플러스 2i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옮겨볼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잘 옮겨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잡아주는 요 2차 방정식에 나는 지금부터 두 근을 알려준 건데 그 두 개의 근이 이제는 나는 i라는 복소수를 포함해서 나는 1-2i랑 1 플러스 2i로 표현이 되었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i는 꼴불견이야. i를 없애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i를 없애줄 건데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근 두 개를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똑같이 써보는 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똑같이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 나는 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그래 난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을 그래서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고 출발하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럼 채연이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하면 얼마야? 얼마? 그치 2고 보경이 둘을 곱해보면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진짜 맞아. 왜 너의 답에 자신이 없어? 이거 조금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똑같이 합차하면 되는데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i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제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 빼기 4가 돼서 1 더하기 4에서 5 된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5인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자고.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2차분의 1차. 각각의 계수들 읽으면 되는 거니까 2차의 계수 1분의 1차의 계수 마이너스 a.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된 겁니다. 그럼 1분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a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얼마야? 2. 그치? a 끝났네요. a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2차분의 상수. 그치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2차항에서 1분의 상수항이 b죠. 그러니까 나는 1분의 b 해주면 됩니다. b 끝났다. b 바로 얼마다? 끝. 정답 a, b 찾는 거니까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켤레근을 알고 있으면 근 두 개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 보니 근 두 개를 찾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풀어보세요. 두 개 다. 두 개 다 다시 이해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보세요. 꼭 스스로 하세요. 여기는. 지금 하세요. 지금.
자, 끝. 이거 봐요. 아직 안 풀어져 있어요. 여기는 다 푼 거 아니야? 5-1번 풀다가 막힌 거 아니야? 자, 고민 잘 해보시고 6번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으나 내 생각에는 니네 이거 6번 잠깐만 가볼래? 참고로 6번 잠깐만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있는데 옆에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인가? 어제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옆에 있구나. 옆에 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면 걔 사이즈가 좀 못돼먹게 생겼어요? 아니면 착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오,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참고로 그거 1등급 문제거든요. 6번은. 1등급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걸 풀 수 있으면 100점. 그거를 약간 못 푼다. 그래도 95점. 이거는 무조건 배점 세게 줍니다. 6번은 배점 무조건 세게 주는 유형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등급 고난도를 정복을 하려면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하면 지금 이거 내가 하면 솔직히 하려면 하겠어.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하려면 하겠는데 아직 내가 봤을 때는 너네는 조금 여기 부분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는 지금 안 할게요. 3월 달에 할 테니까 대신 연습을 좀 여기 5번까지는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내가 지금 안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걔만 풀 줄 알면요. 이거 풀 수 있으면 앞에 건 그냥 풀려요. 이거 풀 수 있으면 앞에 건 그냥 풀려요. 왜냐면은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앞에 걸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풀려요. 이거는 앞에 거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못 풀어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워낙 많아서. 그래서 얘는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새로운 거를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중학교 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코너가 없었습니다. 이 코너는 원래 이 책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니들 선배들까지는 이 코너를 내가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2차 함수라는 친구들을 좀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2차 함수라는 것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2차 함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부터 좀 얘기 좀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이게 올해 새롭게 내가 일일이 편집을 하면서 코너를 새로 만들어드렸습니다. 116쪽이에요. 그래서 코너를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니들 선배들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한 학기가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게 정석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시작할 때 보면 의외로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상위권 애들도 심지어. 시험을 보긴 봤는데 그 당시에 테스트를 보긴 봤는데 기말고사로 보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쉬운 게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진짜 빠르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일반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다 까먹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기는 가볍게 복습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났으면 까먹었다면은 오늘 다시 머릿속에 새기면 되는 거고 알고 있다 그럼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알고 있다 그럼 편하게 들으세요. 앞에 보세요. 이거 그냥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네, 중학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잘 보시면 돼요. 함수는 딱 지금 내가 정리해주는 걸로 끝내. 알겠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거부터 싹 다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함수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데 너네가 지금 잘 보셔야 되는 요 함수라는 요 개념이 지금 니네 1학기 때 배우는 즉 여기 있는 공통수학 1에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달라요. 조금. 얘네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보경아. 지금 잘 들어야 돼. 얘네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징검다리가 하나 있다는 소리인데 그 징검다리는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게 집합이에요. 얘네들 사이에 징검다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가 집합이야.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걸 지금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통수학 1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는 어느 선에서 그냥 배우고 끝이냐면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했던 게 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때부터는 뭘 배우냐면 집합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집합은 뭐냐면 어떤 묶음, 어떤 그룹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학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학의 국어라고 얘기하는 단원이기도 한데 그 수학의 국어를 배우게 되면 얘네들 함수가 본격적으로 다양해져요. 그리고 그 함수가 본격적으로 다양해지면서 연결이 되는 게 니네 대수 미적분 1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사실 대수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미적분 1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서 이과들이 있을 건데 이과들은 미적분 2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척치면 그냥 수능 무조건 20점대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로 수학은 100점 만점이에요. 수학은 100점 만점인데 진짜 거기서 수학은 20점 받아요. 왜냐면은 수능 시험 범위의 70%가 함수예요. 다 함수예요. 싹 다 함수에서 시작해서 함수에서 끝나요. 다 그래. 지금 현재 수능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졸다가 저렇게 멍 때리다가 함수 개념 제대로 못 잡으면 작살 나는 겁니다. 고3 때까지. 이건 고3 때까지 작살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한 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졸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팩트야 지금. 이게 지금 팩트야. 장난치면 안 돼, 보경아? 알겠죠? 그래서 장난도 치면 안 돼요. 지금은 무조건 앞에만 보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함수라는 거를 공통수학 1의 개념에서 얘기할 거고 공통수학 1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 중학교 과정이니까 그래서 중학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바로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그냥 문자 몇 개 있니? 니네 함수식을 쓴다 하면 무조건 문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잖아. X랑 Y.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함수라는 건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너네가 여기 있는 Y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Y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오른쪽에 오게 되는 에베베베베베가 결국 X에 대한 뭐가 오냐면은요 하나의 식이 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에 대한 식이 오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Y가 X에 대한 식 이렇게까지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너무 왜 늦었어? 들어갔어요. 진짜.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보면은 함수의 정의가 나오기는 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함수는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만 배우는 게 중학교 과정이야. 됐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배워요. 왜?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식이 이 Y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식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를 요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를 이걸로 바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의 뜻은 여기 동그라미 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그라미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관계식, 즉 문자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식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문자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표현해 준 게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함수는 이걸 먼저 배워요. 그래서 x에 어떤 숫자를 때려 넣었을 때 y가 이게 나와요. x에 어떤 걸 때려 넣으면 y가 이게 나와요. x에 어떤 걸 때려 넣으면 y가 이게 나와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관계식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랬을 때 우리는 2학년으로 해서 끝나고 3학년 때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조금 더 한정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인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함수는 사실상 누구 가지고 장난친 거냐면 여기 x에 대한 식이라는 요 식에서 장난을 친 것뿐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식이 x가 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기만 하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게 그냥 몇 차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만 하면 그걸 우리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얘를 우리는 2차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보세요. 잘 보고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y는 이렇게 잡았는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오른쪽에 뭔가 x에 대한 식이 온다며. 그래서 x에 대한 식이 왔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관계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함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식을 썼는데 그 관계식이 마침 이런 거였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자 되게 많은 건 2개죠. 그럼 이 문자 많은 거를 토대로 우리가 다항식에 이름을 붙이지. 그게 바로 2차식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2차식으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2차식? 그래서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 x에 대해서 정리된 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됐구나. 요렇게 돼 있는 함수. 이런 꼴을 잡아서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한다. 이게 끝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거는 실제로 관계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x랑 y가 있어야 되고 y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때 그 y가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그냥 네모만 치세요. 그냥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친구냐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 즉 요런 애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게 다야. 그러면 너네가 실제 이차 함수다, 이차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찾아주는 거는 그래서 어디서 생각해 보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 중에 가장 많은 애가 과연 2개 말고 더 있는가 아니면 더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문자가 2개라는 것 자체가 2차가 제일 크단 소리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2차가 제일 크기만 하면 그걸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는 이 2차 함수를 토대로 2차 방정식의 해를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되게 많이 그려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림이 제일 많이 그려지는 단원이고 그림을 토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과정은 시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시각화를 좀 많이 할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단원은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근데 나는 일부러 너네한테 시각화를 해주겠다는 건데 왜 시각화를 시키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할 거냐면 그래야 니네가 수능 가서 안 무너져요. 수능은 시각화하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다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요즘은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간단한 내용부터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즘 내신 트렌드도 그림 그리는 게 무조건 어려워요.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볍게 얘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부터 일단 가볍게 찾고 가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걸 찾으려면 여기 y는 다음에 붙어있는 친구가 몇 차식으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2차식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다 찾아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기억부터 봐. y는 2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2차식입니까? 2차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얘는 2차 함수, 2차 함수 아니야?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기억 틀렸고. 니은! 그럼 여기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으면 귀찮더라도 이거 전개 좀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전개할 때 이렇게 뚝뚝뚝뚝 줘야 되죠. 맞나요? 그럼 이 주면 첫 번째 거에서 몇 x제곱에서? 그치, 2x제곱에서 마이너스 x 몇 제곱이 되는데? x 세제곱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자 더럽게 많은 거 찾아봐. 3개야, 2개야? 3개지. 3개가 더 많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제일 많은 게 3개지. 그럼 얘는 2차식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름이 3차식이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이건 몇 차 함수일까요? 3차 함수? 이걸 3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 이해했네. 이게 3차 함수야. 이게 미분의 꽃이에요. 미분은 이걸 다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2차 함수 아니니까 틀리신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디귿은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거 전개 좀 해봐야 돼? 해보지 말아야 돼요? 해봐. 그럼 x 더하기 2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그치 더하기 4x 더하기 4죠. 4x는 어차피 빼봤자 어차피 4x만 날라가고 x제곱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2차식이 되면 2차 함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원리로 디귿, 여기 리을 되나요? 안 되죠. 넘어가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y는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에요.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미음은요. 이거 되나요? 아니요. 여기 중학교 때 배우죠. 분모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꼴은 2차식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것만 알려주고 끝나죠. 이유는 너네 아직 설명 못해요. 이거 배우려면 고2 과정 와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고2 대수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안 됩니다. 2차식은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미음은 틀린 거고. 그래서 비읍은 전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비읍도 2차 함수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함수라는 거는 그래서 y랑 x에 대한 식인데 그 x가 2차식으로만 정리되면 문제 없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여기 있는 포물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그거 하나만 좀 내가 잡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 축의 방정식, 뭐 대칭축 이딴 거 다 배우지만 거기서 뭐 하나만 다 잡으면 사실상 다 게임 끝이야. 뭐라고? 맞아요. 저거만 잡으면 돼요. 진짜로. 뭔가 어감이 이상한다. 야, 그걸 내가 얘기하면은 나 잡혀갈 것 같은데? 아니 왜 애매하게 띄어쓰기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거 맞아요.
아니, 아, 왜 띄어쓰기 그딴 걸 그러니까 띄어쓰기 때문에 잡혀갈 뻔한 썰 이거 한번 풀어줘야겠다 나중에 애들한테. 자, 너 띄어쓰기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진짜. 자, 지금부터 5분만 쉬었다 갈게요. 두 번째 종치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2차 함수라는 친구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꼭지점이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맞죠?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맞나요? 뭐야 이거 쉬워요. 꼭지점 찾는 방법은. 아니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싫어서요. 딴소리를 해주고 싶은데 에피소드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요즘 되게 재미없게 인생을 살고 있어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노잼 인생. 노잼 인생이야. 내가 뭐 연애라도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물어봐 주세요. 도영 쌤 맨날 수업 전에는 약간 수다 떨어 주시는데 맞아. 그래 난 재미가 없다. 자 여기 보세요. 난 노잼이에요. 왜냐 하고 싶은 게 요즘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자요 하루 종일. 요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불쌍하게 살죠? 자 봐봐 이제 집중하고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참수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여기 잘 들어봐. 우왕 이렇게 돼 있는 요 빗살무늬 토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살무늬 잘 그린 거 하나 있어요. 그때 여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딱 찾아봐. 꼭지점 어디 있냐? 여기죠. 그럼 여기는 직관적으로 좀 보고 이해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꼭지점은 직관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 그럼 꼭지점은 사실상 함수값이 몇 개가 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 그래? 꼭지점은 함수값이 몇 개가 되는 점이에요? 꼭지점은 함수값이 몇 개가 되는 점이라고 배웠니? 중학교 때. 여기 한 점인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y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하나인 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있는데 그때 그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몇 개인 점을 얘기하냐면 한 개인 점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걔를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꼭지점이라고 하겠나이다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x가 한 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풀마의 영역을 안 맞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하세요. 잘 들어봐. 그래서 꼭지점이 왜 0,0을 기본적으로 잡고 갔느냐. 그래서 왜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왜 0이 돼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y값을 만들어주는 x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인데 그 하나인 게 0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풀마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하셔야 되는 건 그 꼭지점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가 한 개인 점 그게 바로 요 괄호 안에 들어오는 그 x라는 요 문자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라는 요 문자가 그때 얘가 얼마인 점을 얘기하냐면 0인 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x가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x가 0일 때의 y값은 당연히 기본 함수에선 0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이 그래서 0,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여기서 이거 하나만 적어줄 건 여기 추계방정식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꼭지점을 찾으면 추계방정식은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추계방정식 연결해 주세요. 추계방정식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끝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누구 좌표다 라는 걸 잡아주면 끝나냐면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우리가 잡아서 너의 이름을 추계방정식이라고 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꼭지점만 잡아주면 모든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거기까지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식의 형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그래서 가볍게 식만 잘 보고 넘어가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식만 잘 보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적어줄 거는 꼭지점이죠. 그때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여기 P 동그라미 치시고 이 P가 바로 꼭지점의 누구 좌표가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꼭지점의 누구 좌표가 돼요. 여기 있는 P가 꼭지점의 누구 좌표였어요. 기억나요? 그치? 그래서 X좌표를 빼는 거야. 왜 빼? 라고 얘기한다면 뭐 평행이동이라는 뭐 거창스러운 이름 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평행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 말고 왜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왜 꼭지점의 X좌표를 빼야 돼? 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에 P라는 꼭지점의 X좌표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꼭지점의 X좌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렇게 적어줘.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P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Q는 꼭지점의 Y좌표인데 꼭지점의 Y좌표는 실제 함수값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갔을 때 실제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뒤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연결. 그래서 여기 있는 Q가 그래서 꼭지점에 누구 좌표가 되었냐면 요렇게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Q가 그래서 꼭지점에 Y 좌표가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요렇게만 정리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웬만한 건 다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일부러 조금 내가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좀 본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해 주세요. 따로 해줄게. 알았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할게요. 그나마 최근에 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가볍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옆에 넘어가 보세요. 1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셨으면 117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꼭지점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꼭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다 부르셨죠? 너네 이거 푸는 동안 내가 부를게요. 금방 오실 거야. 야, 요즘 내가 태그 걸고 하니까 바로 오시더라고. 너네도 혹시 차 타고 넘어갈 거야? 아니 저 걸어요. 한 명 늘었다. 한 명 늘었다. 쟤는 차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알았어. 너네 이거 1번 하는 동안 내가 할게. 알았죠? 오늘 특히 추운데 알았어. 나 잡돌이 좀 그만해. 나 잡돌이 좀 그만해. 자, 여기 보세요.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답도를 안 했어요. 알았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쪽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꼭지점 점을 0,0에서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건 점을 옮긴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즉, 뭐가 바뀔 거냐면 꼭지점이 바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번과 2번의 좌표를 구할 때는 사실상 뭘 먼저 구해놓고 식을 찾는 게 편하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고 식을 찾는 게 편합니다. 왜? 우리는 2차 함수식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내가 지금부터 찾아줘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잘 들어. y는 2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기본형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에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봐. 연습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매셔요? 여기 y는 2x제곱에서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매셔? 그치? 여기 x가 0이 되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얘 0일 때 y값 얼마가 돼버렸어요? 0이잖아, 그대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은 0,0이야. 그럼 여기를 기본으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거니까. 얘 현재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x로 얼마? x로 2만큼, y로는 6만큼 이동했다니까. 그럼 점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꼭지점이 바뀌어요. 몇 컴마 몇으로 바뀔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게 돼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2,6으로 바뀌게 됩니다. 꼭지점은 이렇게 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나타내주는 식 또한 똑같이 바뀌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2라는 요 2차의 개수는 그대로 잡았을 때 여기 안에 그래서 난 여기 x 들어오고 여기에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무언가를 더한다 아니면 무언가를 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우린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제곱이 0 되면 좋겠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꼭지점에 x좌표 2를 여기서는 더해주는 게 좋아 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되는 거. 그래서 빼는 게 좋은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을 만들었을 때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뒤에 붙는다는 건 이미 다 알아. 그럼 여기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x에다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0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대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만들려면 여기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날라갔을 때 남게 되는 게 여기 뒤에 있는 꼬다리인데 그게 함수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뒤에 6을 더해주면 돼요? 아니면 빼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식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좌표 빼고 y좌표는 더한다. 요렇게 식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식은 요렇게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볍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추계방정식 찾는 거는 쉽죠? 추계방정식은 내가 얘기했잖아.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누구 좌표 읽으면 된다고요? 그치? x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얼마? 그치? x는 2다. 이게 답이야. 1번은 요렇게 써주면 돼요. 식, 꼭지점, 추계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식 쓸 때는 웬만하면 뭐 먼저 만드는 게 좋냐면 바꾼 평행이동한 꼭지점을 먼저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찾고 주계 방정식을 찾으면 돼요. 사실은 다 꼭지점이 모든 거를 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2번만 한 번만 더 보고 너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나는 2번 y는 똑같이 잡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유나야? 그럼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얘 꼭지점 한번 찾아볼래?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점? 우경이가 0,0이에요. 0,0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꼭지점은 여기 안에 있는 문자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기본형에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여기 x에 0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가 함수값인데 어차피 0이면 0이지. 그쵸? 그래서 0,0. 이게 기본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에서 상준이 평행 이동한 정도를 찾아보세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2번.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하윤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마이너스 4. 승아,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했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준이 꼭지점을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 이동한 정도만큼 더한다 아니면 뺀다? 더한다. 그래서 얘 몇 컴마 몇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 컴마 1. 이게 지금 현재 꼭지점이 된 거야. 바뀐 거예요, 꼭지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채연이 이거를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지? 몰라요. 뭘 몰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4,1 가지고 식 만들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럴 때 마이너스 잡고 괄호 잡고 여기에 우리는 뒤에 뭔가를 더한다. 이렇게 쓰면 돼.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우리는 x 잡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 잡고 여기 x 잡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지점에 누구 잡혀오고? 그치?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얼마가 오고? 마이너스 4가 오는데 그걸 우리는 빼라 그랬으니까 더하라 그랬으니까.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여기 지금 딱 보면은 뺐잖아. 왜? x에다 그 숫자 넣어서 0 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효정이 뒤에 붙어야 되는 숫자는 뭐가 오면 될까요? 그래서 1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에 x좌표 나왔으니까 추계방정식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보경아? 그럼 추계방정식 읽어보세요. 그럼 얘 추계방정식은 x는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다.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꼭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y좌표는 더하고 그 괄호 앞에 붙어있는 애가 그래서 뭐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이 방식으로 배우고 끝이야. 중학교 때 실제로 이렇게 배워요. 왜? 이거 말고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 개념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끝났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식을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해보시고 밑에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끼워 맞춰보세요. 여기 한번 독이 끼워 맞춰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자, 앞에 봐봐. 지금 여기가 중요해. 뭐야? 누나 아직 다 안 했나? 아니요. 뭐야? 아니 너 계속 끄적끄적거리길래 안 하는 줄 알았네. 아직 다 했어? 거긴 끝났어? 네? 거긴 다 했어? 네. 예제 문제들은? 네. 자 2번 넘어갑시다. 밑에 건 꼭 풀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번은 팁을 드리면 1-1에 3번은 제발 좀 그리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이거지 이거. 최고 차이 계수 양수면 빗살문이지. 만약에 음수면 빗살문이 어떻게 해줘야 돼? 뒤집어 엎어야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빗살무늬를 그대로 내지 꽂을 거냐 아니면 뒤집어 엎어 놓을 거냐. 그거는 최고차항의 계수에 따라서 결정되죠.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2번에서 푸는 테크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2번에서 푸는 테크닉 하나가 얘랑 연결됩니다. 얘랑 연결되니까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2번에서 푸는 테크닉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여기 있는 요 3번, 4번도 똑같이 풀 수 있고 오늘 내가 목표는 4번까지 나갈 건데 내가 봤을 때 오늘 4번까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3번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도 3번까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3번까지 나갈 건데 내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섞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의외로 중학교 때 배워요. 의외로 중학교 때 이걸 배우는데 니네가 이거를 연결을 못 짓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내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에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보기만 해봐. 몰랑이야.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만 너네한테 내가 해시태그로 정리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다 지금 정리해두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정리할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2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2차 함수의 x절편 중학교 표현으로 그대로 써줄게. 2차 함수의 x절편의 그래프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의 그래프에서의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뒤에 있는 3, 4, 5, 6번 싹 다 이해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다거든요. 3, 4, 5, 6번은. 그래서 이게 다니까 이것만 잘 이해 좀 해주세요. 이따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됐나요? 고등학교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은 중학교 표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들었던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니네 이미 이건 알아. x절편은 우리가 이미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맞나요? 중학교 2학년 때 x절편은 제일 먼저 배우시는데 그럼 x절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래? 그럼 x절편은 누가 0일 때의 값이야? y가 0일 때에 y값 찾는 거야? x값 찾는 거야? x죠. 이건 다 해줘.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절편은 y가 0이 되었을 때 이 y가 0일 때의 우리는 누구 값 찾는 거냐면 x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x의 값을 찾았을 때 만약에 얘가 하나가 a라고 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해도 문제 없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좌표로 표현해 볼래? 그럼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나요? y가 0일 때 x값 하나가 a래. 그럼 이 a를 좌표로 표현해 봐. 몇 컴마 몇이야? 요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x가 a일 때 y가 0이다. 하나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하진이 여기까지 됐어? 네. 약간 너네 표정이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안 배웠나 보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저걸 가르치라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걸 다 넘기죠. 왜? 문제에서 저렇게 안 푸니까. 실제로 저렇게까지 안 하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저렇게까지 안 하니까 대부분 넘기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저렇게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잘 봐. 잘 봐. 뭐가 왜 뭐. 아 졸리면 안 돼요. 지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유나 졸리면은 보경이가 한 대씩 때릴 거래. 자 여기 보세요. 좋아한다. 보경이 좋아한다. 유나 그것만 얘기해줄게. 보경이가 한 대씩 때릴 거래 하니까 보경이가 아자스 했어. 그것만 해줄게. 아자스 했어. 아자스. 아니 빨리 때려보라고. 때려. 아니야 됐어. 뭘 진짜 때리고 있어. 하지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뭘 진짜 때려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졸리면 어떡해요?
복용 안마해 주겠지 뭐. 자, 여기 보세요. 안마면 자줘. 꽉꽉. 지압 마사지 해줘야지, 지압 마사지. 나 해주면 마사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차함수 니네가 알고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빗살무늬 토기에서 우리는 X축이 있을 거잖아. Y가 0이라고 얘기하는 게 X축이니까. 그럼 X축을 우다다다다다 그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Y는 제로,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이 X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X축이었다 했을 때 그럼 좌표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저 좌표는 실제로 여기 X축과 여기 있는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점을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 X축과 여기 있는 빗살무늬가 만나고 있는 유일하게 생겼던 이 두 개의 점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X절편이 됩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줬던 이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X절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연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절편이라는 것 또한 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점입니까?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잡았던 그 점을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했던 그 점을 이차함수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연결해 줄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다 왔어요. 3, 4, 5, 6번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끝난 거야 지금 이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점을 잡아서 너의 이름을 내가 m이라고 칭하노라 했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m이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의 좌표를 내가 m,0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이 m,0를 여기 있는 x랑 y 자리에다 그대로 쓱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얘기를 해줘도 문제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다다다다딱딱딱딱딱 넣어봤어요. 그냥 넣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0을 때리고 x 대신에 m 때려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얘가 0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x로 바꿔보자고. 그럼 m을 x로 바꾸면 이거 현재 몇 차 방정식이 됐나요? 2차 방정식이 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m을 x로 바꿨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해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m 대신에 다 x로 바꿨고 그럼 x 대신에 m이 들어갔다라고 봐줘도 문제가 없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이미 2차 방정식에서 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문자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오른쪽에서 원했던 숫자랑 똑같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x 대신에 m을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0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걸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걸 만족해준 요 x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부터 m이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그 x값 중에 하나는 m이 있었다는 거야. 나머지는 모르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다시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값이니까 이 m을 우리는 한 글자로 딱 뭐로 하고 바꿔줘서 얘기해줘도 돼요? 이 2차 방정식에 뭐예요? x. 그걸 우리는 한 글자. 그걸 근 아니면 해라고 하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결론이 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하나의 x값?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m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라는 요런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중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하나가 저기 있는 문제처럼 마이너스 2랑 1로 잡으면 그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한 결과를 그냥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사실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분해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뭐냐면 X축과 만나고 있는 X절편들이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3, 4, 5, 6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게 되는 3, 4, 5, 6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X절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점 맞추는 건 이제 더 이상 Y절편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X절편에 초점을 많이 맞출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거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학교 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너네가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 있니? 이렇게 배웠으면 되게 잘 배운 거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줘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안 알려주는데 혹여나 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근데 거의 다 안 배웠을 거긴 합니다. 나도 중학교 할 때는 저거까지는 안 알려줘요. 중학생들 가르칠 때는.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2번을 풀 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채연이가 다 정리했어? 네. 보경이 정리 다 했어? 아니요. 빨리 해. 뭐라고 쓰는 거니까. 아니, 중간에 이상한 소식통 적어달라고 있어, 계속. 이상한 건 아니야? 아, 나 약간 뭔 소리인지 알 것 같다. 맞아. 그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안 그랬어. 수요일이 특히 많이 마시러 월요일은 수요일 두개 하면 아니 그래서 싫은 게 아니야. 원래 수요일이 피곤해요. 그냥 영어 마셔요. 피곤한 게 아니야. 수요일에 내주는 숙제가 맞나? 영어는? 아니요 그냥 싫어요. 근데 이거 소리 다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모르잖아. 이거. X축. 건영이 지금까지 이해돼요? 안 보이는데? 왜 하나씩 쓰는 거야? 나 괜찮네. 하지, 지금까지는 괜찮지? 네. 참고로 지금 여기 정리하면서 들으시는 게 지금 요거 잘 이해해놔?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이걸로 풀 거니까. 알겠죠? 다음 주까지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풀 거예요.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에. 알겠죠? 내가 이거 1학년 지금 예비고일 시절에 저거를 한 애들, 저걸 안 한 애들을 내가 비교해봤는데 저걸 한 애들이 1등급 받아요. 나중에 저런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들은 다. 그래서 요걸 잘 익숙해져 놓으세요. 알았죠? 특히 이거. 이게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거만 얘기해줄게.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올 거야. 이렇게 섞으면 되거든. 요걸로 섞으면 되니까 제일 어렵게 나와요. 이건 내가 이 동네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성여고 기준으로 우리 반에 한 명밖에 없지만 인성여고 기준으로 인성여고는 시험 문제가 이제 점점 괴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여고는 괴팍해지고 있어요. 인하여고는 쉬워지고 있고 인일여고는 원래 괴팍했고요. 인일여고는 그것만 얘기해줄게. 인일여고에서 송도에서 미장 전입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시험 문제가 괴팍합니다. 지금 인일여고는 약간 좀 괴팍한데 인성여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따라가요. 물론 거기에 배경이 니네 선배들이 워낙 죽순 것도 있어요. 07년생들이 대학을 자기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못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시험 문제를 빡 어렵게 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싸운다는데 인성여고는.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안 돼. 왜? 자,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특히 그리고 인왕고 테니스 잘 봐야 돼. 너는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많아. 너는 잘 봐야 돼. 인왕고는 화기고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남자애들은 건영이만 이거 몰라도 돼. 광성고는 저딴 걸 안 내 잘.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구를 잘 안 하셔가지고 광성고는 저딴 걸 잘 안 내요. 광성고는 진짜 문제집이 있는 것만 다 풀어도 70은 무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광성고는 내가 하는 거나 열심히 잘 하세요. 내가 주는 거나 열심히 잘 풀면 너네 학교는 내가 진짜 100점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광성고는. 그리고 인화 니들도 내가 준 거 열심히 푸세요. 검사고도 내가 90점 만들어 드릴게요. 인화는. 요즘 인화는 그렇게 돼요. 인화는 그게 좀 돼요.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내서. 나머지들은 그게 좀 안 돼요. 잘 보세요. 나머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나머지들은 요거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자유자주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자유자주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인화도 100점 받으려면 요런 테크닉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테크닉들을 자유자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 인화가 쉬워진 건 맞는데 쉽다 해도 100점 나오진 않아요. 100점까지 나올 정도의 시험 문제 난이도는 아니야. 아무리 쉬워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시간상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네. 아니에요. 더해? 아니에요. 아니 저희 좀 일찍 끝내주시면 저 전에부터 얘기하셨어요. 알았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얼마 안 걸려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집중하고 딱 들으세요 이제부터. 딱 봐. 지금 여기 밑에 문제들보다 얘가 더 어려워.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이거보다 쉬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문제를 그래서 쭉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너네도 제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함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0과 1,0을 지난답니다.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나고에서 끊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마침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점이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습니다.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2,0과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을 지난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보 처리를 하세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끊으시면 돼. 이 정도 끊는 것까지는 지금 적어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지난다. 이렇게 딱 쓰고 여기까지 적었으면 펜 잠깐만 내려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보는 이렇게 하나하나 끊었으면 좋겠고 함수들은 다 이렇게 좀 끊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함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좀 끊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정리했을 때 펜 딱 내려놓고 알았어요. 다 정리했으면 펜 내려놓고 이제 내일 봐봐. 건영이 딱 집중하고 있지? 딱 봐야 돼.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이게 여기를 지난다는 것 자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 그림으로 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림으로 그릴 건데 얘가 현재 무슨 그래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뭐야? 이건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너네는 양수로 그리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음수로 그리는 게 편해요? 양수가 제일 편하죠. 왜? 많이 그린 건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 이걸 제일 많이 그려봤을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그쵸? 그치? 이거보단 이거를 훨씬 많이 그려봤지. 제한을 안 줬다는 건 이거든 상관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케이스를 하나만 잡아서 풀어도 문제가 있을 거란 소리야? 아니면 없을 거란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니네가 제일 만만한 거 빗살무늬니까 그럼 빗살무늬로 그려서 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빗살무늬 y는 채연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빗살무늬가 있는데 나는 어쨌든 얘가 잘 보면 y축이 즉 여기 있는 y좌표가 고정돼 있지. 얼마로? 그치? 뒤에 있는 게 다 0이지. 그럼 y값이 0이란 소리는 얘가 다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을 구한다는 소리야? x축이란 소리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값이 0이었던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x절편이니까 그럼 나는 이걸 x절편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y축, 즉 다시 한번 여기는 x축을 이렇게 좀 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 x축을 그렸을 때 나왔던 여기 있는 요 두 개 점이 생긴 거고 이 두 개 점이 각각의 x좌표, 즉 마이너스 2랑 1이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그래프적으로 여기 있었던 x절편이 해가 된다는 건 이미 배웠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x절편이 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그럼 뭐야? 끝난 거야. 왜? 얘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할 때 최고차항을 묶어놓고 인수분해 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여기 우리는 X, 여기 X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2랑 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여기 있는 요 x값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실제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를 찾는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랑 1이었단 소리니까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해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거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숫자 마이너스 2를 더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빼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여기 0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그래서 빼준 결과가 첫 번째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거는 여기 1 넣었을 때 0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을 더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용이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A를 제외한 문자가 다 채워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얘가 A에 그래서 X 더하기 2랑 X 빼기 1의 곱이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요. 즉 X절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설명이 됐어? 잘 봐. 딴짓하지 말고.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잡아주는 게 이 2차함수의 무슨 점 찾아달래요? 두 번째로 찾아달라고 하는 게 저 2차함수의 무슨 점 찾아달래? 꼭지점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내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a에 얘 전개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쟤만 좀 전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x-2라고 만들어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의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꼭지점을 찾을 거예요. 왜?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니까. 그럼 꼭지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뭐랑 뭐로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냐면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는 유일한 식은 요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다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식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로 만들어줘야 꼭지점을 찾기가 수월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안에 거를 가지고 오히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낫겠죠. 어차피 나중에 A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첫 번째 걸로 괄호로 묶어서 너네들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 거랑 나머지가 붙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A는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붙인다고 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거기에 A를 나중에 붙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건 몇 차는 그대로 끌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2차, 1차는 그대로 끌고 온다. 이건 알죠? 얘네들을 변화를 주지 못하죠. 2차랑 1차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차 x제곱과 x까진 그대로 끌고 오죠. 근데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가운데로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 x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 제곱하기 전에 거랑 상수 제곱하기 전에 거의 몇 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2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었던 이 가운데가 네모라고 주어졌던 여기 앞에 거, 즉 네모 제곱하기 전에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모라고 주어진 게 여기 뒤에 거 제곱하기 전에 거죠. 그래서 여기 제곱하기 전에 거 세모가 있는데 거기에 2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맞나요? 그럼 x제곱은 어차피 제곱하기 전에 게 x니까 그냥 x고 그러면 어차피 x는 여기 위아래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무시한다 쳤을 때 그러면은 뭐야?
2 곱하기 세모를 한 게 1이 되었습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모는 몇 분의 몇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모가, 즉 여기 있는 상수가 그래서 2분의 1인데 실제로 붙는 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준 것이 된 거야. 이게 가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추구한 게 2분의 1입니까? 아니면 2분의 1을 제곱을 한 4분의 1입니까? 4분의 1을 내 맘대로 줬기 때문에 줬으면 수학은 무조건 뺏어야 돼요? 뺏지 말아야 돼요? 뺏어야 돼요. 약속한 거 있으면 무조건 뺏어야 됩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학이 제일 잘하는 건 줬다 뺏깁니다. 줬다 뺏으세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다시 뺏어야 되겠지. 그래서 4분의 1을 다시 밖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거기에서 우리는 2를 한 번 더 빼.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연결하면 나는 여기 잡아줬던 A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사실상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붙인 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4분의 9는 A랑 붙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 A가 되냐면 4분의 9 A가 되었을 때의 꼭지점 읽어달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이 꼭지점 몇 컴마 몇입니까? 그치. 얘 0 만들어주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여기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죠? 마이너스 4분의 9a.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a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여기까지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좀 연습을 해봤고 이게 연결돼서 답되는 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잘 들어보시면 전반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한 복습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들을 했는데 꼭 집에 가셔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재에 있는 것들은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저번 주 금요일에 드렸던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너네들은 제외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드렸던 프린트가 있는데 그거 좀 금요일까지 마무리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금요일까지 마무리 좀 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